예,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길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입니다. 둘째는 출입 명부 및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환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00명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2, 3차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략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병상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전폐력은 큽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수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심에 높은 방역 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절한 투여 등을 어루지면서 중증 사망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65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는 29.4%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와 또 43.5%로 절반 정도를 여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필수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매우 민생 경제에 어려움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 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합성도 한편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외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전체적인 위험들을 평가하고 방역 완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위험들을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두셨습니다. 우선 중증도가 낮고 의료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은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은 대략 반반씩 좀 갈렸습니다. 이 방역과 사회 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됩니다. 이외에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인 분들께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입 명부 의무화 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 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 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는 종전에는 3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조정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 전환이 빠르게 지자체로부터 안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5,264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 24시간 상담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께서는 최소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요령과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들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진 문자 통보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의 안내문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과 처방도 가능함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처방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로 배정된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대상별로 재택치료제 주의사항, 또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중증화 또 사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의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정전처럼 확진자 억제를 주력하기보다는 주로 대응체계는 주력하는 방법은 그 대응체계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희생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근본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체계도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적인 국면이 접어드는 중입니다. 근본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의료 여력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달만 최고 17만 명 확진자를 예상한 방역당국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는 그간 3T 전략이나 높은 백신 접종률이 유행 곡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는데 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접종률이 2차입니다. 80.3%가 되었습니다. 3차 같은 경우도 58.6%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어르신들의 그 접종률도 87.4%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중증 고위험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도 하고 있고, 한편은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병청 브리핑에서도 3T 전략이라든지 이 접종률이 상당히 유행 곡선을 관련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는 우리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정부가 방역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이재갑 교수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완화된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정한 것이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일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대본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 이재갑 교수는 우리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이재복 교수님하고 서로 통화도 나눴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갑 교수님께 앞으로 위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염병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교수님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주를 적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2주 정도를 해왔는데 사실은 유행의 정점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 3월 초가 정점이 된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그런 그 지금 평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정을 위해서는 정점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주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이런 대책이 거리두기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에서도 많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점을 지나서 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그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갑 교수 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사퇴한 자문위원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총리가 이르면 2월 말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하락세가 시작되면 즉시 조정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외에는 그 사퇴하신 의원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의원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같은 경우가 그 직책을 떠나시게 되면 다음 현직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월 말에 정점이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3월 13일,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그렇습니다. 방역 자체가 정점을 지나 감소로 전환되게 되면 이것은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더 이것이 위기 발생 상황이 더 가능하다고,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건 강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총리가 최대 3월 중순 정점을 얘기했는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로 미루며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역 패스 자체도 4월 이후에 유지된다는 뜻인데 2차만 접종한 인원이 1,200만 명이 넘고 상반기 중 180일 유효기간이 모두 지납니다. 3차 접종을 하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 방역 패스는 그 방역 상황이 다소 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적용 범위 등도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당초 3월 1일에서 한 달을 연기를 해서 4월 1일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접종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이라든지 사망률의 감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예측 모델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당국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이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했는데 그에 따른 확진자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지 수치 등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 최근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 회복 위해서도 또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소 지금 위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의료 체계 여력은 좀 여력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30% 미만 정도로 중환자 병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이 조정 기간 중이라도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또 한편으로는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합병행 평가를 통해서 추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전 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위중증 사망 환자 수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3, 4주의 시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앞서 중대본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민생경제 어려운 부분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방역 상황에는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영업시간 완화로 확진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9주 동안에 우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 여력은 저희가 지금 6,974개인가요? 그것을 좀 준비하고 이미 7,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서 다소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서 한다는 말씀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같은 분들에게서는 이 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모든 것을 고심 끝에 또 심사숙고 끝에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전체적으로 오후 10시로 조정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의료 체계라든지 지금 재택 치료 같은 경우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지자체 내에서도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빨리 내실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빨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